무주택자가 내가 집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저는 36세 직장인입니다. 세후 월 소득이 385만 원. 뭐 아주 적진 않네요. 385만 원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괴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영상에 이어서 제대로 한번 혼쭐을 내드릴 테니까요. 나 혼쭐 좀 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줄남의 캐릭터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회초리 토크를 단단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요, 집이 있는 분보다는 무주택자가 내가 집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숫자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차량에 대한 허세 지수를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좀 충격이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절대 과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러프 매스 인덱스 자동차에 대한 BMI 지수 계산 방법은 내 세후 연소득의 50% 정도가 BMI 지수 1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고 그거를 초과하려면 1.5 정도까지는 좀 익스큐즈가 되지만 그걸 넘는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차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주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돈줄남이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차와 집에만 엉뚱한 짓을 안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돈줄남의 지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거 비용의 과잉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비용의 과잉 지수는 이 BMI 지수. 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세후 월 소득입니다. 이거는 세후 월 소득의 0.15를 곱한 것에 월 주거 비용. 그러니까 월 주거 비용을 세후 월 소득 곱하기 0.15로 나눈 값이 바로 BMI 지수고요. 가장 적절한 지수가 바로 1입니다. 1.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월 소득 곱하기 0.15니까. 자,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인분이 0.15를 곱하면 4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월급 300인분이 예를 들면 월세를 45만 원 낸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이 매우 적정하다. 자, 그러면 1보다 넘는 주거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빨리 개선을 해야 돼. 근데 뭐 그냥 이 정도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보증금이 적어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돈줄남이 얘기하는 블러프 매스 인덱스 오브 하우징. 주거에 대한 BMI 지수는 이렇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동차랑 다른 점이 뭐냐? 자동차는 1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1.5까지는 허용을 해줬잖아요. 허용을 해줬는데 바로 주거에 대한 BMI 지수는요. 1이 정상이고 1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축이 심각하게 축소가 되고요. 1.5가 넘어가면 저축 자체가 아예 힘들어지고요. 2.0이 넘어간다고요? 이건 그냥 뭐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절대로 1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나 1이 넘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의식을 느끼고 빨리 개선할 움직임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이 넘는 것이 바로 과잉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월소득 400만 원 이하인데 초직주 근접을 실천한다? 여러분, 직주 근접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그 직장이 뭐 지방에 있거나 아주 수도권 외곽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직장이 강남 한복판에 있다든지 서울의 중심지에 있다든지 한데 나는 나 출퇴근에 시간 버리는 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강남 한복판, 시내 한복판으로 다운타운 안으로 들어와서 초직주 근접을 실천한다? 근데 나는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월급이 300, 400을 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과잉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아직 5천만 원도 모으지도 않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1억 이상 받았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월급이 280인데 전세를 2억 7천짜리에 살아.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2억 4천짜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BMI 지수 오브 하우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는 제발 1.0이 넘어가면 안 된다, BMI 지수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36세 직장인입니다. 세후 월 소득이 385만 원. 뭐 아주 적진 않네요. 385만 원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라고 돼 있고요. 참고로 이 보증금 1억도 다 자기 돈은 아니고 현재 신용대출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리고 6%로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BMI 지수를 계산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억에 월세 150이면 여러분 전세로 얼마죠?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전세자금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뭐 2.5%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임대사업자들이 갱신할 때 쓰는 이자율이고 실제로는 지금은 거의 한 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년에 1억 정도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한 4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50이라 그러면 전세로 얘기하면 2억 2천짜리입니다. 자, 주거비용 얼마 들죠? 월세 50이라면서요? 그럼 50만 원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3천만 원에 대해서 6%면 한 달에 얼마 나가요? 15만 원 나가죠? 예. 그러면 얼마야? 50만 원과 이자 15만 원 더하면 주거비용은 한 달에 65만 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85만 원에 15%. 그죠? 근데 내가 쓰는 거는 65만 원. 자, 385만 원에 15%면 얼마 정도 되나? 한 7,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1인데 내가 65만 원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게 지금 BMI 지수로 얼마다? 1.13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정상 범위 내에서 살짝 좀 오바되니까 되도록이면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35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아주 그냥 딱 정상적인데 뭐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약간 뭐 허용이 되는 수준이긴 하죠. 애교로. 근데 이거보다 너무 과하면 안 된다. 허용은 되지만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 돈줄남이 말씀드립니다. 대출 받고 돈줄남이 이 정도까지는 된다 그랬어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허용은 하되 이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나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개구리 주의 효과.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BMI 지수라는 것은 그냥 장난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BMI 지수 주거비용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1이 넘는다. 아니 1.5가 넘는다면 여러분 괴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